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오늘은 코나 EV의 브레이크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나 EV. 야, 진짜 이제 지겹다. 이거 지겹다고 그냥 나가시면 안 돼요. 이거 영상을 좀 보셔야 됩니다. 어제 이슈가 된 충격적인 사고 영상이 있는데요. 어우, 네, 엄청 빨라요. 와. 어우, 세상에. 진짜 엄청난 충격인데요. 이 사고차 운전자에 따르면요, 이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갑자기 듣지 않고 계속 가속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시속 150km까지 가속이 된 상태에서 차를 멈출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담벼락을 들이받아서 그게 뒤집혔다, 이런 사고입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뭐 정확한 원인을 알긴 어려운데, 운전자 말에 따르면 브레이크가 전혀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선일보에서 어저께 보도를 했는데요. 보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남 밀양에 사는 57세 이모 씨가 지난달 13일에 현대차 전기차 코나 일렉트릭을 몰다 생사를 넘나드는 위험을 겪었다. 집 근처 내리막길을 내려오다가 갑자기 브레이크가 먹통이 되면서 차를 멈춰 세울 수 없었다고 해요. 공포의 주행을 거듭한 이 씨가 오른쪽 축대를 들이받고 6개월밖에 안 된 신차가 수십 미터를 구른 후에 폐차 직전 상태가 됐고, 이 씨는 오른쪽 늑골 5대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정말 하늘이 살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나마 이 정도인 게 불행 중 다행이고, 이 갈비뼈 골절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오래가는 그런 골절인데 모쪼록 쾌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가 별로 없고, 이런 일이 발생해도 특정 차에 정말 아주 소수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어서 보통은 언급을 안 하는데요. 이번 같으면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할 내용이 있어서 조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영상을 제작해 봅니다. 네, 이번 사고는 지난달, 그러니까 10월 13일에 일어났는데요. 사고 열흘이 지난 후에 작성된 운전자분이 쓴 글 때문에 이 많은 사람이 알게 됐어요. 그런데 운전자분이 혹시 내가 브레이크랑 가속 페달을 실수로 밟았나 해서 이렇게 옮겨 밟아 봤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뭐 페달에 블랙박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페달을 이렇게 옮겨 밟는다고 하면 브레이크 페달 딱 밟아보면 소리가 나잖아요. 페달 밟는 소리가 과연 났을까? 이게 중요할 텐데 한번 들어볼까요? 굉장히 무서운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소리가 들리긴 합니다. 페달 소리인가 다른 소리인가 확실하진 않지만 뭔가 소리가 나긴 하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반대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죠. 이 기사에 따르면요, 현대차 측의 의견에 따르면 현대차는 EDR, 그러니까 자동차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니까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기록이 없고 엑셀만 밟았다, 이런 조사 결과를 내놨다고 합니다. 그래요? EDR이라는 게 뭔지부터 일단 아셔야 되는데, EDR이라는 장치는 이벤트 데이터 리코더의 약자인데요. 이 에어백이 연결된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에어백이 펑 하고 전개될 때 바로 직전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예요. 5초 동안에 운전자가 어떤 조작을 했는지 0.5초, 0.5초, 0.5초 이렇게 기록을 남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고가 나는 순간에 이게 고정이 돼서 그 이후로 영원히 보존되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장치입니다. 비행기 사고가 났을 때 블랙박스 있듯이 그런 블랙박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현대차의 주장은 이 운전자가 적어도 사고 직전 5초 전에는 브레이크를 한 번도 밟지 않았고 계속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내용인데요. 설마 운전자가 매일 가던 길을 가는데 정말로 가속 페달 브레이크를 실수로 끝까지 밟았을까? 우리 상식으로는 조금 쉽지 않죠? 일단 운전자의 생각이 옳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이 상황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비탈을 내려가는 길이 그 비탈의 기울기만 가지고 이 차가 시속 150km까지 가속될 수 있는가, 그럴 가능성이 있는가를 보는 게 먼저일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선 이 비탈이 굉장히 가팔라야 될 거잖아요. 사고 장소를 한번 살펴보죠. 이 사고 장소 여기가 어딜까요? 어디라고 말씀은 해주지 않으셨지만 이 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돌담마을이라고 하는 이 된장 제조 업체가 하나 있네요. 여기 맞죠? 여기 요 장면 있고 여기 맞고, 저기 요 부분, 요 산 부분 보면 네, 여기가 맞죠. 여기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 비탈은 몇 도나 될까? 사진으로 봤을 때 여기 옆에 다목적 회관이라고 써있는 요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물은 수평이잖아요. 비탈은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비탈과 건축물의 요 각도를 보면
이 세타 값을 뽑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기울기를 사인 세타로 해서 아니죠? 이거 아니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쉬운 길이 있습니다. 구글 어스를 다운받으시면 돼요. 구글 어스에는 이 비타를 처음부터 끝까지 몇 도인지를 알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어스로 보면 각도가 지금 최대 기울기가 10.8%고 그리고 평균 기울기를 보면 3.5% 정도입니다. 45도를 100으로 놨을 때 10%니까 평균으로 한 2도, 3도 정도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비탈 치고 꽤 가파른 비탈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산을 내려가는 그런 정도로 막 내리막길 이런 건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이 속도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초반에는 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갑자기 지금 빨라지거든요. 엄청 빨라요. 엄청 빨라지는데 이 가파르기가 오히려 완만해지는 지점에서 더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요게 브레이크 이상만으로 가속되는 거라기에는 너무 빠르거든요. 이 비탈의 총 거리는 468m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거리에서 이 정도 가속을 내려면 이게 비탈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시속 150km라고 하는데 이 정도의 속도를 50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내려면 이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게다가 하필이면 코나 일반형이 지금 136마력을 내거든요. 시속 150km 정도가 딱 하필이면 코나 EV의 최고 속도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만약에 브레이크 대신에 가속 페달을 밟았다면 하필 딱 이 정도 속도가 나올 걸로 보이긴 합니다. 물론 운전자 입장에선 굉장히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와 운전자의 입장이 가리는 건데요. 현대차에선 이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아서 일어난 사고다 이런 입장이고요. 운전자는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현대차 코나 브레이크가 워낙 고장이 많으니까 비탈의 중력 가속도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 이런 것이라서 이 부분의 입증은 굉장히 쉬울 것 같긴 합니다. 같은 차로 같은 비탈에서 중립을 넣고 그냥 내려와 보는 거죠. 그렇게 내려와 보면 시속 150km가 나오나 안 나오나 굉장히 입증이 쉬울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속도가 시속 150km가 안 나오면 무조건 운전자가 잘못한 거냐? 그렇게 말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가 고장나고 동시에 여기 EDR 기록 장치 요것도 잘못 기록이 됐고 그리고 동시에 차가 가속되는 오류가 생겼고 이런 식으로 동시에 이런 고장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사실 그럴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0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운전자의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운전자가 정확히 어떤 페달을 밟은 것일까? 이것에 대한 의혹을 정확히 풀기 위해서는 현대차가 아니라 국과수 아니면 뭐 제3자가 이걸 좀 제대로 살폈어야 되는데 현대차 아무리 이거 분석할 능력이 있었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3자가 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줬어야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 사고 원인이 운전자 조작 실수일까 아니면 정말 차량의 결함일까 이거는 저희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사고뿐이 아니거든요. 코나 EV 브레이크 관련 문제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건 국토부의 자동차 리콜 센터에 접수된 내용인데요. 여기 제기된 코나 하이브리드 그리고 코나 일렉트릭의 제동장치 관련 문제입니다. 이게 2년간 무려 19건이 올라왔어요. 여기 신고 내용을 보면요. 브레이크가 들지 않아서 위험하게 차를 세웠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941생으로 살아났다.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전기차동호에도 비슷한 신고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분은 지금 코나로 한번 사고가 날 뻔했고 정말 941생으로 살았는데 또 두 번째 또 사고가 날 뻔했고 또 941생 세 번을 브레이크 오류가 생겼는데 세 번 다 어떻게 살아났다고 해요. 대단하시다 진짜. 아니 한 번이면 그 다음부터 차 운전 못할 것 같은데 야 대단하십니다. 네, 그럼 코나 EV의 브레이크는 뭐가 다르기에 이런 문제가 생기나 살짝 살펴보면요. 대부분 자동차들 보면 기계식 브레이크를 갖고 있죠. 브레이크 구조는 지렛대 원리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는 이 얇은 피스톤을 길게 미는 거예요. 그리고 브레이크 디스크에 연결된 그 피스톤을 보면 피스톤 직경 자체가 이만하잖아요. 그래서 이 얇은 피스톤을 길게 밀면 이 피스톤이 디스크에 거의 딱 붙어 있거든요. 이 딱 붙어 있는 디스크를 살짝 미는 겁니다. 그래서 적은 페달 힘으로 이 브레이크 패드를 강하게 밀착시킬 수 있는 거죠. 이 같은 원리로 4P다, 6P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피스톤이 늘어나면서 그 피스톤이 더 넓은 영역이 되니까 페달을 밟으면 더 강하게 밀착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도로는 운전자가 브레이킹을 하는데 힘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엔진에서 나오는 진공을, 요즘이라고 해도 지금 한 20-30년 전부터는 엔진에서 나오는 진공을 그대로 이용해서 하이드로백에 진공을 저장해 놔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그 하이드로백에 있는 진공이 빨아들이는 걸 허용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아들이면서 브레이크를 조금 밟으면 얘가 쑥 들어가게 이렇게 진공을 만들어 놔요. 빨려 들어가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드리면 빨려 들어가게, 피스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일반적인 브레이크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공이 없어도 힘을 조금만 더 주면 이 브레이크가 아주 잘 작동되게 됩니다. 문제는 전기차, 하이브리드 브레이크라면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엔진이 돌지 않는 상태에서도 차가 주행하잖아요. 진공 배력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진공 배력을 만드는 장치를 별도로 만들게 되면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 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브레이크는 이 진공 배력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요, 브레이크 페달을 얼마나 밟는지 이걸 전자적으로 인식해요. 그래서 모터가 이 페달 대신에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장치, 그러니까 이른바 그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라고 말하는 게 그냥 일반적입니다. 브레이크를 전자신호로 바꿔서 대신 밟아주는 거. 이쯤 되면 얘기하실 겁니다. 아닌데요, 나는 지금 하이브리드 타는데, 전기차 타는데, 그런데도 브레이크 밟는 느낌이 그대로 나는데요, 브레이크 페달 밟으면 딱 느낌이 와요, 이러시는데 맞습니다. 맞아요. 이 브레이크를 밟는 느낌과 아주 유사한 느낌을 이 브레이크 페달에 만들어줍니다. 이 피드백을 줘요. 그 장치를 브레이크 페달 시뮬레이터라고 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예전의 브레이크 장치는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에서 압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가 락이 될 때 순간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ABS 모듈이 따로 있고, 거기다가 만약에 거동이 잘못됐을 때 브레이크를 스스로 거는 ECS 모듈이 따로 붙어 있었어요. 근데 요즘 브레이크 시스템을 보면 이 문제가 된 이 IMEB 이 모듈만 해도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에 ABS도 붙어 있고 ECS도 붙어 있고, 이게 한 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장치인 거죠. 이 신뢰도는 정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게 조금만 잘못돼도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장치예요. 문제는 이게 페일 세이프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브레이크를 전자적으로 작동하게 한다, 내가 페달의 힘으로 도저히 이 차를 세울 수 없게 만들어져 있다 라고 했을 때, 이게 만약에 브레이크가 페일이 나면 어떤 식으로 페일 세이프가 되는가. 기존에는 뭐 전자장비가 다 페일이 나도 뭐 배력 장치가 아예 먹통이 돼도 어쨌든 차를 세울 수는 있었어요. 근데 얘는 전자장비가 작동되지 않으면 차를 세울 수 없다는 거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페일 세이프 하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이 영상에는 적어도 그 얘기가 없거든요. 지금 다른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다른 시스템은 페달 시뮬레이터랑 이 마스터 실린더가 별도로 돼 있어요. 별도로 돼 있어서 페달 시뮬레이터가 잘못 동작하더라도 어쨌든 그나마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게 잘못돼도 어느 정도는 세울 수 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 얘는 지금 페달 시뮬레이터랑 마스터 실린더랑 두 개가 붙어 있잖아요. 오류가 보통 이제 두 가지 부품을 하나로 합쳐버리면 이 둘 중에 하나만 잘못돼도 오류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충분히 검증돼야 되고 더 안전하게 지금 설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가격이 적다는 거, 크기가 작다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중요하게 여기서 영상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약간 브레이크 홍보 영상으로 이게 맞는 방향인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정말 안전할까? 여기 좋은 영상도 있네요. 이 좋은 영상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리제너레이티브 브레이크. 아니, 이건 브레이크 시스템인데 왜 리제너레이티브 펑션을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하나요?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전기차의 브레이크는 이렇게 돼 있죠. 브레이크는 초반에 살짝 실제 브레이크를 해줘요. 왜냐면 브레이크 필링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브레이크 패드를 살짝 건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바로 회생제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가 그 회생제동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 회생제동으로 들어가는 동안에는 실제 브레이킹과 회생제동의 믹스를 잘해야 돼요. 이걸 믹스를 잘 해놓지 않으면, 나는 지금 꾸준히 브레이킹을 해야 되는데 회생제동이 들어오는 시점에서 이 브레이킹을 빼주지 않으면 이 브레이킹 믹스가 잘못돼서, 그래서 갑작스럽게 브레이킹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잘해줘야 되는 게 이 IMEB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런 것들을 지금 해준다는 내용이고요. 뭐 정확하게 이 그래프로 제가 말씀드리면, 초반에는 실제 브레이킹이에요. 실제 브레이킹이 나오다가 실제 브레이킹을 확 죽입니다. 확 죽여서 회생제동으로 브레이킹을 하고요.
그리고 회생제동이 아주 크게 될 때는 이 상황에선 아예 브레이킹을 안 해버리죠. 브레이크 패드를 아예 건드리지 않고 있다가 이 상태에서 회생제동이 점점 줄어들 때 이때 다시 브레이킹을 제대로 해주게 됩니다. 아주 꾹 브레이킹을 할 때 이럴 때 브레이킹을 다시 해주는 것까지 요게 브레이킹 믹스예요. 하이브리드 타시는 분 중에서 내 차 브레이킹이 갑자기 울컥하면서 브레이킹이 돼요 라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요 영상을 보시면 왜 그런지 아실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 IMEB 장치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대차의 다른 자동차들의 리콜 상태를 보면요, 제동장치 리콜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산타페에도 제동장치 결함이 있고, 물론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브랜드들이 지금 제동장치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대차가 ABS 모듈, ESC 모듈 이런 모듈에 지금 에러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리콜은 아직 되지 않았지만 지금 이 IMEB 모델 같은 경우도 몇 차례 지금 계속 에러가 나는 걸 봐서는 분명히 조만간 리콜이 필요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뭐 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코나 EV의 형제차라고 할 수 있는 기아 니로도 이런 문제가 생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그렇진 않네요. 니로는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도 제품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약간 기존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렇지만 한때 니로 EV도 이런 브레이크 관련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리콜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코나도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브레이크는 다른 시스템하고 전혀 다릅니다. 단 한 번의 오류가 발생해도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게 무슨 시트의 문제, 뭐 디자인의 문제, 뭐 외관의 문제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고 생명을 다루는 문제니까요. 이 브레이크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얘기가 일상이 되면 모든 운전자들이 사고 날 때마다 브레이크 문제를 지적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더 큰 신뢰를 잃게 될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신뢰를 잃어버리면 내년에 나오는 현대차 아이오닉 브랜드라든지 제네시스의 문제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는 지금 당장 코나 전기차를 리콜하고 브레이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차는 회생제동을 걸 수가 있는데 안타깝긴 해요. 근데 사고가 닥치는 상황 막 시속 100km 이상으로 막 달리게 되면 너무 당황해서 자기도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저라도 아마 뭔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